괴물, 신하균과 여진구의 진실 추적은 마지막까지 뜨거웠다. JTBC 금토 드라마 괴물, 극본 김수진, 연출 심나연, 제작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JTBC 스튜디오가 지난 11호 병속의 막을 내렸다. 이날 이동식, 신하균분과 한주원, 여진구분은 괴물을 잡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괴물을 낚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잘못까지 바로잡는 선택은 진한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비극을 견뎌내고 있을 남겨진 자들을 조명하는 엔딩은 가장 괴물다운 피날레였다. 마지막까지 심리추적 스릴러의 진수를 선보인 괴물의 뜨거운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정철문, 정규수분의 죽음은 이동식을 노린 함정이었다. 한기환, 최진호분, 이창진, 화성태분, 이동식을 정철문의 집으로 소환해 살해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 하지만 이를 간파한 한주원이 이동식을 대신해 정철문의 집으로 향하면서 계획은 어그러졌다. 이동식은 자신을 위해 위험까지 무릅쓴 그에게 죄책감 뒤집어쓰고 오버하지 마요라고 일깔하면서도 저 바보 같은 놈을 혼자 보낼 수가 없어라며 진심을 헤아렸다.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함주원의 약속을 받아낸 이동식은 다음 작전을 준비했다. 두 남자의 공조는 거침이 없었다. 괴물들을 한 번에 올가매고자 움직였고 그 시작은 박정재, 최대훈 분였다. 한주원은 정신병원에 감금된 박정재를 빼돌리고 자수를 권했지만 그는 오랜 죄값을 받겠다며 체포를 부탁했다. 기억을 찾은 그는 줄곧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박정재는 어머니 되어온 길계영 분이 자신을 위해 진실을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알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동식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이번엔 진짜로 말해달라고. 소장님하고 강진무 나 때문에 죽였냐고 엄마한테 물어봐 줄래? 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아들의 위태로운 진심의 되원은 결국 남성배, 천호진 분, 이 조길구, 손상규 분에게 보낸 문자를 이창진에게 보여줬고 강진무, 이교회부는 한기환, 이창진이 저지른 짓이라고 자백했다. 이제 이동식, 한주원에게 필요한 건 이창진의 자백이었다. 두 사람은 한기환이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라며 그를 흔들었고 이유영과 남상배를 죽였으니 당신도 죽을 마땅하다고 위협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창진은 드디어 한기환의 이름을 내뱉었다. 한기환은 자신이 벼랑 끝에 섰음을 직감했다. 범행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 그는 극단적 선택으로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총구는 때마침 들이닥친 한주원에게로 향했다. 당신이랑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겠다는 한주원의 분노에 한기환은 폭주했다. 이를 막아선 건 이동식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 한주원은 분노에 휩싸인 이동식에게 동생을 죽인 용의자를 체포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욕망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괴물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로 향하게 됐다. 두 사람에겐 아직 바로 잡을 것이 있었다. 이동식은 괴물을 잡기 위해 법과 원칙을 깨부순 죄값을 받겠다며 사체를 유기, 현장을 훼손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 부탁드립니다라고 한주원에게 두 손을 내밀었다. 망설이는 한주원의 손을 붙잡는 그의 얼굴엔 미소가 어려 있었다. 결국 한주원은 그의 뜻을 따랐다. 이로써 길었던 비극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동식과 한주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살아갔고 남상배의 기일에 제어했다. 한주원은 아버지가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할 일이 있어 다행이라는 한주원. 그런 그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는 이동식의 모습은 진한 여운을 남겼다. 한주원에게 건넨 주원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라는 따뜻한 인사는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내는 위로와도 같았다. 괴물을 잡기 위해 처절하게 내달린 두 남자, 이제야 편안한 미소를 나누는 모습은 뭉클함을 자아냈다. 지옥 같던 나날을 곱씹으며 자신의 몫을 살아가는 두 사람,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비극을 견뎌내고 있을 남겨진 자들을 조명하는 엔딩은 가장 괴물다운 피날레였다. 괴물은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따면성을 집요하게 쫓으며 괴물은 누구인가? 너인가? 나인가? 우리인가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누가 범인인가에만 머물지 않고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은 어떤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내밀하게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장르물의 틀을 깬 수작으로 평가되며 뜨거운 호평이 쏟아졌다. 다양한 인간 군상의 심리를 치밀하게 포착해낸 심나연 감독, 복선과 반전의 미학을 절묘하게 설계한 김수진 작가의 대본, 심리추적 스릴러의 진수를 선보인 배우들의 열연까지 오랜 곱씹을 명작을 완성했다. 매회 예측할 수 없는 전개, 역시 시청자들을 괴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했다. 백골사체 발견으로 포문을 연 드라마는 살인사건 누명을 쓴 억울한 피해자로 그려진 이동식이 강민정, 강민아부, 내 손가락을 놓는 2회 엔딩, 연쇄살인마 강진묵, 이규혜분, 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이유영 살인사건, 진범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8회 엔딩, 경찰청장 한기환이 최종 빌런으로 알려지는 14회 엔딩 등 반전 사건으로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사이 진범용의 선상에 여러 인물들이 오르내리게 하며 흥미로운 전개를 이어갔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괴물을 볼 수 있었다.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플레이도 돋보였다. 동생의 시신을 찾고 진범을 찾아내기 위해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동식과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되는 한주원은 극이 죽어지 않은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했다. 또한 절대 선인도 절대 악인도 아닌 주변 인물들 역시 괴물의 긴장감을 줌과 동시에 서사를 일체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배우들의 밀도 있는 연기도 작품에 힘을 실었다. 신하균은 감정의 진폭이 큰 이동식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 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동식을 능청스럽게 혹은 격하게 표현하며 괴물을 이끌어갔다. 여진구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지옥에 보내야 하는 한주원의 심리를 섬세하게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천호진, 최진호, 이규혜, 최대훈, 기래연, 최성은, 화상태 등 배우들 모두 캐릭터에 빙의해 괴물을 뒤흔들었다. 16회 내내 괴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인간의 다면성을 그려낸 괴물은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모든 서사를 제대로 풀어낸 것은 물론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분명하게 전달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완벽한 용두용미 웰메이드 드라마의 완성이었다.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